김기주의 상소문을 살펴보면은 그 홍봉안에 대해서 크게 4가지의 죄목을 들어서 그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4가지 사건 모두 제가 예전에 정조극장에서 한 번씩 다 다뤘던 내용인데 김기주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 일련의 사태들을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그 김기주가 논하고 있는 이 홍봉안의 죄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기주가 홍봉안의 죄목으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인삼사건인데요. 이 인삼사건은 예전 정조극장 22화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 영조의 환우가 위급한 상황에서 이 홍봉안이 이 최고급 인삼을 쓰는 것을 막았다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의 사정을 그 김기주가 상소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임금의 병환이 위독하여 나삼을 쓰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홍봉안이 계속 공급하기 어렵다는 핑계를 대면서 저질 품질의 인삼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다행히 환우가 조금 나았는데 홍봉안은 조금 더 우려하는 기색이 없고 오히려 뽐내는 듯한 뜻이 있었습니다. 홍봉안의 무엄함과 욕심이 어찌 이토록 심하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김기주는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그 예전에 홍봉안에 이 계모상이 났는데 그때 자신의 아버지인 김항구가 그 홍봉안의 그 계모상에 문상을 갖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상을 온 김항구한테 홍봉안이 갑자기 그 나삼 자랑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꺼내 보이면서 그 계모가 편찮을 때 이런 크기의 이 나삼을 몇 근이나 썼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아버지한테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김항구가 이 문상을 마치고 나와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의 계모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임금도 계속 복용하지 못하는 나삼을 계속 복용했단 말인가. 400년 종사가 이 사람의 손에서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김기주 측에서 하고 있는 말은 그 임금이 편찮을 때 나삼을 그렇게 아끼더니 자신의 계모가 병이 나니까 몇 근이나 계속 갖다 썼다는 거죠. 그리고 김기주가 다음으로 들고 있는 사건이 이제 솔립주 사건인데요. 그 솔립주 사건도 제가 예전에 정조극장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이야기의 큰 줄거리는 그 영조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솔립주를 바치려고 했는데 그 솔립주를 복용하는 것을 그 홍봉안이 막았다는 내용이에요. 그 김기주가 상소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립주가 노인의 병에 좋기에 전하께 권하고자 했으나 홍봉안이 전하께서 평상시에도 경로를 자주 하시는데 하물며 술을 마시면 신하들이 어찌 감당하겠는가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이에 듣는 자들이 모두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기주가 또 이런 말도 덧붙이고 있는데요. 부친인 김항구가 여러 번 권하여 결국 솔립주를 드시게 했는데 전하께서 솔립주를 드신 후 열흘 사이에 병이 나았으니 그때의 광경은 전하께서도 역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홍봉안은 임금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이 솔립주 복용을 막았고 자신들은 오히려 솔립주를 열심히 권해서 그 영조의 병을 낫게 했던 충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삼사건과 이 솔립주 사건을 앞에 내세운 다음에 그 김기주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상소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홍봉안이 이 세손을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그 위협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김기주는 상소문에서 그 당시에 홍봉안이 이 세손인 정조를 위협했다고 하는 내용을 그 다음과 같이 말을 전하고 있어요. 몇 해 전에 홍봉안이 사사로이 세손을 만나보고 훗날 사도세자를 추승해야 한다며 면전에서 감히 협박하기를 저하께서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러이러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으니 이것은 국본을 흔들고자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봉안이 감히 그 영조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그 사도세자를 추승하는 것을 정조한테 권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조한테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하면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기주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세손은 곧 다음의 임금입니다. 그런데 저 홍봉안이라는 자가 세손의 외척으로서 무슨 마음으로 우리 전하를 원수로 여겨서 인삼의 복용을 막고 세손을 협박하여 국본을 흔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기주가 상소에서 마치 세손을 위하는 듯이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홍봉안과의 대화 내용은 정조가 정순왕후를 찾아가서 2번, 3번 간절히 청을 하면서까지 어떻게든 틀어 막으려고 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을 김기주가 이 상소문에다가 적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김기주가 들고 있는 홍봉안의 죄목이 바로 이모화변 당시에 홍봉안이 뒤주를 바쳤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예전 정조극장 29화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김기주는 상소에서 그 직접적으로 뒤주를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영조가 이 이후로 그 이모화변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률로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놓았거든요. 이 사건을 차마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못하고 다만 홍봉안이 그 영조한테 뒤주를 바쳤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부정을 했다.
자기는 뒤주를 안 바쳤다라고 변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죄목을 삼아서 이 상소문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주가 상소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루는 홍봉안의 동생 홍용안이 신을 보러 왔었는데 이모화변 당시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감히 홍봉안이 뒤주를 바쳤다고 하는 전하의 하교를 뒤집고자 하고 사실을 전도시켜 은연중에 전하를 우매한 곳으로 돌리고 자기 형은 빛나고 순수한 곳으로 건지고자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김기주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이 깜짝 놀라 분노하여 홍봉안이 뒤주를 바쳤다는 정교를 외우며 한자 한자씩 분석하며 분명하게 밝혔으나 홍용안이 끝까지 그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홍봉안은 그때 자기가 행한 바를 기억하지 못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라면 기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조가 뒤주를 바쳤으면 바쳤다고 해야지 끝까지 그 사실을 부정하면서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홍용안이 돌아가고 나서 홍봉안의 다른 동생인 홍준안이라는 사람이 또 찾아와서 우리 형님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나 임금의 하교가 이와 같으니 어쩌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다면서 홍봉안의 집안에서 감히 영조의 하교와 맞서려고 했다. 그 뒤주를 바쳤던 사실을 부정을 했다. 이렇게 그 홍봉안의 죄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기주가 앞서 홍봉안의 4가지 죄를 언급한 다음에 이 상소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종묘사직이 날로 위험해지고 있는데 전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계시고 조정의 신하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나서서 말을 하지 않으니 신이 붕괴하고 통분함을 사귀지 못하고 이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김기주가 이제 나름대로 마지막으로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이제 이 기나긴 싸움을 이제 마무리를 하자. 우리 집안과 홍봉안 가문은 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이 싸움을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김기주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이 상소를 올리는 이런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김기주가 이런 내용의 상소를 올렸을 때 그 정조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 한중록을 보면은 당시 정조의 반응을 알 수가 있는데요. 김기주가 흉악한 상소를 몸소 올리던 날 아침에 세손인 정조께서 분해하며 나를 위로하고 또 아버지께 즉시 편지하여 이 상소는 지극히 흉하고 모질고 음침하니 만고에 이런 흉악한 역적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그 정조가 붕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정조극장에서는 이 김기주의 이 상소문에 대해서 그 영조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또 당시 세손인 정조와 이 홍봉안 측에서는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김기주의 상소가 가져온 이 파장이 어땠는지를 한번 사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조극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